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비상교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번째 시간이고요. 전 이번 시간 드디어 이제 이다운의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 수행평가 문제도 있죠. 그 같이 단원별로 있는 이제 수행평가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 전체 이다운 모두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요. 2-1다운이었습니다.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문제 풀어볼 거고요. 교과서는 55쪽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충분히, 문제도의 변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이 0을 제외한 지금 3부터 5까지 전체 지금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카드를 한 장씩 3번 뽑아가지고요. 총 3개 뽑는 거겠죠. 카드의 접근 정수 각각 A, B, C라고 하고요. 지금 조건상에서 뭐가 있냐면 뽑은 카드를 다시 뽑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상품 받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같이 조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0은 중근을 갖는 것이고요. 조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는 0은 서로 두 허근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이 보시죠. 상품을 받기 위한 a, b, c의 순서상을 모두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각각이 뭘 구해야 될까요? 그쵸? 결국 중근, 서로 두 허근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떤 거 연관이 있다? 판별식과 연관이 있겠죠. 자, 같이 가볼 건데요. 일단 저는요, 첫 번째 방정식에는 판별식을 한번 저는 여기 D1에 줄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는 판별식 저는 한번 D2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D1과 D2, 즉 각각 판별식 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1 같은 경우는 구해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겁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조건 1에 의해서 이 방정식이 뭘 갖는다고요? 중근을 갖는 데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 값은 얼마? 반드시 0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결국에는 어떤 조건을 구할 수 있어, 지금? 그쵸. 일단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D제곱은 4AC라는 조건을 우리는 지금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되셨죠? 자, 그냥 D2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의 경우에는요,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D2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C제곱 마이너스 4AB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서로다는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부호가 음수,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되었죠. 결국에는 여기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ab를 우변 이용해주게 되면 결국 어떤 식이 나오게 된다? 그쵸. c제곱이 4ab보다 더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조건 1과 조건 2에서 의해서 지금 이 분홍색 두 가지 식을 모두 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한번 이 두 개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순서상 A, B, C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어쨌든 부등호보다는 등호가 좀 쉽지 않아요. 저는 한번 첫 번째 등식부터 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B제곱이 4AC입니다. 그쵸? 맞나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A하고 C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0을 제외한 그 수가 되는 거였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한번 A, B, C가 어떻게 값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되었죠? 자,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B제곱은요, 4AC입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4 곱하기 어떤 정수의 곱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일단 B제곱은 4AC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쵸? B제곱은 뭐가 된다? B제곱은 4의 배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B제곱은 4의 배수.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간 A, B, C는 모두 써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4, 5 중에서 한 가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곱한 수 중에서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B제곱이 4의 배수는 4 있겠죠. 그쵸?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결국에는 B제곱이 뭐가 되거나 4가 되거나
또 뭐도 가능할까요? 제곱수 생각해보시면 3의 제곱은 9, 9는 안 돼요. 4의 제곱은 16 가능하네요. 결국 16도 가능합니다. 더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b제곱이 16이 된다는 뜻은 결국 b가 4거든요. 4 아니 마이너스 4가 되거나 근데 이 조건 자체가 정수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더 벗어나게 되는 순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되셨죠? 결국 이 케이스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b제곱이 4예요. 그러면 제곱해 4가 되는 수는 이 범위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 그 첫 번째 케이스 b가 언제일 때 b가 2일 때 케이스로 쪼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b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는요. 세 번째는 b제곱이 16일 때 결국 제곱해 16 되는 수는 4하고 마이너스 4인데 지금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4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b가 언제일 때 4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는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죠? 이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b가 2입니다. 자, 결국에는 b가 2라는 뜻은 첫 번째 등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얼마 나올까요? 그쵸? a 곱하기 c가 얼마? 1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거에서도 AC 곱해서 얼마?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b가 4가 되어버리면 b제곱이 얼마? 16이기 때문에 a 곱하기 c가 얼마? 4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만족시키도록 한번 a하고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곱해서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1 곱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있겠죠. 가볼게요. 자, 결국에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1, 2, 1 가능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1, 2, 1 되겠네요. 더 있나요?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똑같죠? 아,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두 번째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는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b가 4일 경우입니다. 결국 곱해 4가 되는 거는 4의 약수이기 때문이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요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4, 2 곱하기 2, 4 곱하기 1 가능하겠죠. 그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는 그쵸. 1, 4, 4. 자, 그 다음에는 2, 4, 2, 4, 1 이렇게 된 거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전체에 8개의 케이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직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한 것이 뭐예요? 조건 1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지금 구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뭐까지? 조건 2까지 만족시키도록 하는 순서상을 모두 구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이거는 하나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자, c제곱이 4ab보다 작은지 확인해 봐야 돼. c제곱 얼마죠? 1이고요. 4ab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입니다. 더 작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c제곱은 1. 4 곱하기 1 곱하기 2는 8에 만족합니다. 됐죠? 죄송해요. 여기가 잘못됐죠? 만약 1이 더 크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c제곱이 1 맞고요. 4 곱하기 a 곱하기 b가 지금 마이너스 8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 볼게요. 자, c제곱이 1이고요. 4 곱하기 a 곱하기 b는 8입니다. 더 크거 맞죠? 자, 그다음 c제곱이 1이고요.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이어가지고 이번엔 좌변이 더 큰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c제곱 4가 될 것이고요. 4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2여가지고 이번엔 좌변이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보게 되면 c제곱은 4가 16 될 것이고요. 4 곱하기 1 곱하기 16이어서 같은 것이 되겠죠. 자, c제곱 그 다음에 4가 될 것이고요. 4 곱하기 2 곱하기 4는 32가 되어서 좌변이 더 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제곱 1이고요.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64여가지고 좌변이 더 작은 것이죠. 따라서 결국 가능한 케이스 몇 가지다 세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네, 이런 정답은 네 가지예요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일단 우리가 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한 조건에 걸려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 케이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등별로 조건 1돈 조건을 바꿔가지고요. 상품을 하는 게임 만들고요. 그때 상품을 받기 위한 순수상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 실제 해보신다면, 여기 중근, 서단 두 허근의 조건 바꾸셔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25부터 25까지 전체 100까지 51가지 카드가 있다는 뜻이겠죠. 0을 포함해가지고요. 한 장씩 두 번 뽑아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뽑은 카드 적힌 수치 정수에 각각 지금 M과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상품하는 게임 하려고 할 때요. 받기 위한 M과 N 순서상 N, N을 모두 구하고 방법을 설명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봤던 문제에서 미지어 3개인 대신 이제 카드 개수를 적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보는 문제 같은 경우 미지수가 좀 줄어들었고 그 대신 카드 개수 늘어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두 문제가 계산량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조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은 지금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소단 두 실근을 갖는다 되겠죠.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조건 1부터 가볼게요. 조건 1의 경우에는 제가 요 첫 번째 방정 판별식을 제가 한번 D1으로 두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는 판별식을 저는 한번 D2라고 두겠습니다. 자, D1부터 가볼게요. 자, D1의 경우는 결국에는 M제곱 빼기 4N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결국 얘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어떤 식, 그쵸? 결국에 M제곱은 4N과 같다는 식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D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의 경우에는 N제곱 빼기 4M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에서 소단 두 실근을 갖는다는 데 있기 때문에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부등식 우리가 이항해주게 되면 N제곱은 4M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앞에 문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자? 그쵸, 등식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M제곱은 지금 4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첫 번째 등식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쵸? 결국 M제곱은 몇이 배수? 4의 배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5부터 25까지였기 때문에 결국 M제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지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일단 0 가능하겠죠.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0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할까요? 그쵸? 결국에는 일단 M제곱이 0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해요? 1도 가능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한가요? 그쵸, 4의 배수, 여기 죄송, 1 안 될 수가 없죠. 4의 배수니까. 여기 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6 가능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25는 아니고요. 그 다음 6이 제곱 36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7제곱 안 되고요. 그 다음 8제곱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8 64를 쓸게요. 그 다음 9제곱 안 될 것이고 11제곱 100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더 가능한가요? 자, 더 가능할까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4의 배수가요. 실제 해보시면 144입니다. 잘 보시면 얼핏 보면 가능해 보여요. 왜냐면 144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M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4N이거든요. 해보시면 결국 N이 얼마 나와요? 36 나옵니다. 36 숫자는 없었죠. 불가한 것이죠. 결국에 딱 어디까지? 100까지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보고 시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M제곱은 지금 0, 4, 16, 36, 64, 100, 144까지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같이 한번 순서상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제곱이 4의 배수예요. 그럼 결국 M제곱이 0입니다. 그러면 M은 얼마? 0인 거죠. 결국 일단 써볼게요. 첫 번째 뭐가 가능하다? 0,0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m제곱이 4예요. 그러면 n은 얼마? 1인 거죠. 그럼 얘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잖아요. 결국에는 2,1 그리고 마이너스 2,1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되었죠? 자, 쭉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엔 16일 때입니다. 자, 결국 m제곱이 16이 되어버리면 n은 얼마? 4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4,4 그리고 마이너스 4,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m제곱이 36이 되어버리면 n은 얼마? 9가 되겠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6,9 마이너스 6,9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m제곱이 64가 되어버리면 n은 얼마? 그쵸? 16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결국에는 실제 세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8,16 가능이 될 것이고요. 네, 마이너스 8,16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제곱이 이제 100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n은 얼마? 25가 되겠죠. 결국에는 10,25 마이너스 10,25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이상 안 되는 거고요. 됐죠?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n제곱이 얼마죠? n제곱이 지금 이거 이렇게 써볼게요. m이 앞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4m이 결국에는 n제곱보다 지금 작은 것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써보게 되면 0은 0보다 작다면 안 되죠. 그리고 0은 지금 0과 같기 때문에 써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4m은 8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n제곱은 1이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4m은 마이너스 8 1의 제곱 1 더 작죠, 좌변이. 자, 그 다음 거 가보시게 되면 4 곱하기 4는 16 4의 제곱도 16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6은 4의 제곱 16보다 작겠죠. 자, 그 다음에는 24는 9의 제곱 80을 작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24도 81보다 작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보게 되면 8,16의 경우에는요. 4 곱하기 8은 32 16의 제곱 256 더 작은 거 맞고요. 마찬가지 원리도 마이너스 32가 256보다 더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40은 25의 제곱보다 더 작겠죠. 25의 제곱 해보시면 625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똑같이 보게 되면 마이너스 42 625보다 더 작습니다. 자, 맞는 거 확인해 보시면 결국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마이너스 2,1 가능할 것이고요.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는 6,9 마이너스 6,9 그 다음에 8,16 마이너스 8,16 10,25 마이너스 10,25 이렇게 정답 몇 개다? 8개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염들이요. 이렇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세는 문제를 한 번씩 좀 꼼꼼하게 세는 연습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단원 수입 다음 풀어봤고요. 이 다음 단원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단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고요. 자, 같이 한번 2차 함수 실생 활용 문제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정만 상품은요, 그 판매 수량이 적을수록 희소성으로 인해서 이내에 가격이 높아진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정만 상품 A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시장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상품 A의 총 판매 수량이 X가 예상될 때 판매 단가는 지금 100 빼기 0.1X만원 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 조건 볼게요. 상품 A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은 5천만 원이고요. 상품 A를 한 개 생산하는 필요한 비용은 40만 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총 판매수는 X가 있어요. 판매 단가는 지금 100 빼기 0.1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A의 총 판매 수량이 X가 이상 될 때요. 총 이익을 지금 FX 할 때 FX의 최대값을 구하고 지금 과정을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결국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 FX가 뭐예요? 지금 상품 A의 총 이익입니다. 그쵸? 써볼게요, 일단은. 자, 제가 써보시게 되면 결국 FX는 지금 뭐냐면 써보면 상품 A의
총이익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총이익을 어떻게 구하나요? 총이익. 그쵸? 총이익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총 판매 단가, 내가 전체 판매한 금액이겠죠. 총 판매 금액. 판매금 뭘 빼줘야 되는 건가요? 그쵸? 내가 투입한 비용이 있겠죠. 결국에는 총 비용을 빼주셔야겠죠. 근데 지금 문제 다시 보게 되면요. 실제 다시 보시면 일단 판매 금액은 어디 나와 있죠? 지금 가족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비용은요. 비용은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나조건과 다조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조건 다시 볼게요. 나조건. 상품의 생산하기 설비 투자 비용 얼마? 5천만 원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 볼게요. 상품 A를 한 개 생산하는 필요한 비용 얼마? 40만 원인 거죠. 지금 다시 볼게요. 일단 그러면 총 판매금은 뭐예요? 총 판매 금액은 지금 아까 전에 한 개당 가격이 얼마였어요? 그쵸? 100 빼기 0.1x였으면 이게 한 개당.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에는 전체가 x개라면 x에다 곱하셔야겠죠? 결국에는 x 곱하기 100 빼기 0.1x가 총 판매 금액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총 비용.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죠? 그 나조건에서 설비 투자 비용 얼마였어요?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쵸? 5천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조건에서 우리가 상품 한 A를 한 개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 얼마? 4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개수 몇 개? X개죠. 결국 40 곱하기 X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더하기 40X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0.1X의 제곱 더하기 10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5천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마이너스 0.1x제곱 플러스 60x 빼기 5천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0.1로 묶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600x 그리고 마이너스 5천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었죠? 네. 자, 이제 그러면 결국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x 개수의 절반이 제곱해주는 거였죠. 결국에는 300인 거니까, 만약 300인 거니까요. 300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시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0.1에 x 빼기 300의 제곱. 됐죠? 자, 300의 제곱 하면 9만이죠. 9만. 결국에는 9천 빼기 5천이어가지고요. 정말 어떻게 된다? 결국에 정리하자면 마이너스 0.1에 x 빼기 300의 제곱 플러스 4천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x가 딱히 뭐 조건 없었지만 당연히 x는 개수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돼 있냐면요. x가 조건이 지금 0부터 600까지 돼 있죠. 그 조건이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함수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위로별과 2차 함수가 될 것이고요. 지금 추계 방정식이 얼마? 지금 추계 방정식이 x는 300이죠. 그쵸? 지금 조건은 0부터 어디까지? 600까지인 거니까요. 결국 언제 최대이다? x가 300만 원대 최대가 되겠네요. x 300개일 때. 따라 정답은 최대값은 얼마? 4천만 원이 최대값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비 투자 비용도 생산 비용 줄여가지고요. 상품의 판매돈 총이익을 이제 늘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자, 설비 투자 비용을 A만 줄여가지고요. 총이익의 최대값이 5천만 원 되도록 할 때 A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일단 판매 단가가 적어볼게요. 판매 단가가 한 개당 100-0.1x라고 돼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비용. 그 중에 설비 투자 비용 볼게요. 설비 투자 비용하고 얼마였냐면 전체가 5천만 원이었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개 생산 비용. 생산 비용의 경우에는 한 개당 얼마? 40만 원이었죠. 요거는 한 개당. 되었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 투자 비용을 A만 줄인대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투자 비용을 A만 줄여가지고 총이 최대값이 5천만 원이 지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쵸? A만, 그쵸? 자,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투자 비용이 5천에서 뭐가 바뀐다? 지금 A도 바뀌는 것이죠. 그럼 똑같이 세울게요. 저는 한번 총 이익을 제가 함수를 한번 GX가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저는 GX식 세울게요.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x 곱하기 100 빼기 0.1 x의 경우에는요. x는 그 다음에 빼는 거겠죠? 빼기 어떻게 하자? a 더하기 40x 빼주시면 되겠죠. 되었죠? 자, 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0.1x 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40x 빼기 a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마이너스 0.1x제곱 플러스 60x 빼기 a가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앞부분 우리가 앞에 봤던 문제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결국 정리해보시면요. 마이너스 0.1에다가 x 빼기 300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해보시게 되면 9,000 빼기 a가 되나요? 그쵸. 9,000 빼기 a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뭐라 했죠? 지금 최대값이 얼마? 5천만 원인 거잖아요. 당연히 최대값이 언제 9천 빼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9천 빼기 a가 얼마? 5천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a는 얼마다? 정답은 4천만 원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요. 상품 A를 한 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아까 얼마였죠? 40만 원에서 40만 원. 그쵸? 이제 그걸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40 대신 뭐로 바뀌었다? 지금 B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총 이익인 최대값이 얼마? 7,2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B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지금 문제에서는 결국 총 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총 이익 함수 뭐 하자? 함수를 hx로 지금 두는 것입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결국에는 hx는 우리가 전체 수익, 결국 전체 그 단가는 뭐예요? 전체 판매 이익은, 그쵸? x 곱하기 100 빼기 0.1x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빼기.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었냐면, 이제, 필요한 비용들이 뭐였나?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설비 비용이 5천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한 개 생산 비용 얼마였다? 지금 B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더하기 BX인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이너스 0.1x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5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0.1 좀 묶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x제곱 플러스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1000x 그리고 빼기 10b 잠시만요. 계속 죄송해요. 1000 빼기 10b의 x 되는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5천 되는 것이고요. 되셨나요? 네, 좋아요. 일단 어떻게 쓸까요? 네. 되었죠. 자, 이제 어떻게 하자? 우리는 완전 제곱식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 x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가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요. x의 개수가 정확히 1000 빼기 10b예요. 그쵸? 근데 직접 해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1000 빼기 10b는 뭐냐면 10을 묶어주게 되면 100 빼기 b여가지고 결국 절반이 결국에는 5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빼기 b가 되겠죠. 즉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0.1에 x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100 마이너스 여기서는 b의 제곱 x가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5 곱하기 100 빼기 b에 여기서는 제곱 되겠죠? 5의 제곱 이거 제곱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죄송해요. 잠깐 제곱 뺄게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5의 제곱에 100 빼기 b에
제곱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되었죠. 빼기 5,000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1에 결국에는 x 마이너스 얼마? 그쵸? 5 곱하기 100 빼기 b의 제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정리해보시면 여기 이 부분 25 곱하기 100 빼기 b 제곱인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 0.1이라고 곱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플러스 2.5에 100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5,000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이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요 함수 hx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앞에 문제들은 꼭지점의 x좌표가 그냥 어떤 숫자기 때문에 금방 가능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죠. 뭐죠? 축에 대한 x값이 뭐예요? 지금 미지수예요. 결국에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꼭지점이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즉 뭐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5 곱하기 100 빼기 b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0부터 600까지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지금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필요한 비용이 얼마였죠? 40만 원이었어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필요한 비용을 어디까지? B까지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줄이는 뜻은 B가 40보다는 작은 거겠죠. 같을 수 없죠. 작은 거예요. 결국에는 B가 40보다는 줄어드는 것이고 40보다는 줄어드는 것이고 그 상에 해봤자 0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B 범위가 0과 40 사이 정해진 겁니다. 되었죠? 지금 가볼게요. 이제 자, 정리해보시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b 0 되겠죠. 양변 다 마이너스를 곱하시게 된 거고요. 양변에 100을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60, 100 빼기 b 100이 되겠죠. 양변 5를 곱할게요. 5. 그럼 5 곱해주시면 300. 결국에는 5 곱하기 100 빼기 b가 500보다 작습니다. 잘 보세요. 결국에는 5 곱하기 100 빼기 b는 300과 500 사이예요. 300과 500 사이. 그럼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정역 범위가 뭐였죠? x의 범위가 0부터 600까지였어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도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5 곱하기 100 빼기 b는 당연하게도 0과 600 사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최대값이 나와서 최대값은 꼭지점의 무슨 좌표? y좌표. 따라서 결국 2.5 곱하기 100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5,000이 얼마? 7,250인 걸 알 수 있겠죠. 되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2.5 곱하기 100 빼기 정리해 볼게요. 100 빼기 b의 제곱이 자, 5,000 더하기 7,250은요 12,250입니다. 12,250 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좀 없앨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양변에 10을 곱합시다. 그럼 25 곱하기 100 빼기 b의 제곱은 12,250 곱하기 10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12,250을 한번 25로 나눠보겠습니다. 12,250을 25 나눠주게 되면요. 여기 4, 4번 더하겠죠? 그래서 100 되는 것이고요. 자, 225는 없는데 25 곱하기 9입니다. 결국에는 490인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12,250은 490 곱하기 25 이렇게 되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약분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소거 해주시게 되면 결국 100 빼기 b 제곱이 얼마? 100 빼기 b의 제곱이 4,900인데 합해서 얼마가? 70의 제곱입니다. 자, 결국에는 100 빼기 b가 70이거나 또는 100 빼기 b가 얼마? 마이너스 70 될 건데요. 자, 아까 앞에서 뭐 했었냐면 100 빼기 b가 어떻게 된다? 60과 100 사이죠. 결국 마이너스 70 될 수가 없다.
따라서 b가 얼마나 정답은 30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10을 세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문제 중간중간 보시면 답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좀 식 조작하는 과정이 좀 복잡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요.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요러한 내용들이 없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푼 연습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문제 같이 해볼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2대 3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다음은 두 이차함수 fx, gx가 지금 이차함수가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공학도 이용해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hx가 지금 fx 빼기 gx에 대해서요. y는 hx 그래프와 x축의 교점에 x좌표를 지금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결국 hx라는 함수는 지금 뭐냐면 hx는 fx에서 지금 gx를 뺀 거고요. 대입을 할게요. 결국에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2차항 그리고 1차항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상수항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결국에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인수분해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돼 있냐면 y는 axx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 돼 있죠. 그쵸? 결국 뭐다?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방정식의 식은 어떤 방정식 hx는 0의 실근인 걸 알 수 있게 정확히 보자면 지금 x 좌표니까요. 그쵸? 따라서 여기 0 되는 지점 따라서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두 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되었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을 이용해가지고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1번은 뭘고 있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hx가 fx 빼기 gx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이제 hx 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 1번을 몰랐다면 이거 어떻게 했었을 거냐면 fx가 더 큰 부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냥 대입하는 거겠죠. 결국은 이걸 다리에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였죠. 자, 근데 이제 뭘 구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쵸? hx를 구했기 때문에 이 부등식하고 같은 애를 가지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왜? 좌변에 gx를 좌변에 이항해 줄게요. 이항해 주게 되면 결국 fx 빼기 gx가 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fx 빼기 gx가 뭐예요? 정확히 얘가 hx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뭐가 된다? hx가 0 이상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부등식하고 결국 요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은 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hx가 뭐였었냐면 hx가 x제곱 써볼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었어요. 결국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이 0 이상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 이쪽에 있는 범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 뭐가 된다? x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3 이상 넣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2차 함수인 px, qx가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 해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결국에는 이제 부등식의 해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각각을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되겠지만 뭘 구할 수 있다? 빼기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px, qx 있으니까 한번 rx를 px 빼기 qx로 한번 두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빼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 되는 것이고요.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보시면 있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여기 주변은 qx를 좌변 이항해주게 되면요. px 빼기 qx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된다? rx가 되는 거기 때문에 rx가 0 이하라는 부등식으로 바뀐 거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가 0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 여기가 x축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2가 돼가지고요. 이상인 부분은 아래쪽인 범위는 요 범위 되겠네요. 따라 정답 뭐가 되나?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죠. 자, qx를 제가 좌변 이항하겠습니다. 결국에는 px 빼기 qx 되는 건데 얘가 뭐가 됐다? rx가 아니요, 그쵸? rx가 0보다 큰 거 되겠죠. 자, 결국 정리해보자면 결국에는 결국 이 부등식이나 해는 같은 것이고 정리해보자면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 인수분해해보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가 0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해는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식을 해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차 부등식을 풀 때요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쓰냐면요. 우리가 A, B, C 이런 형태의 부등식 어떻게 풀자. 그쵸? 앞에 두 개 하나 하고 이제 뒤에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였잖아요. 결국 요 부등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qx가 0보다 크다 하나 하고 그리고 qx가 p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해를 부등식에 쪼개서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이거 2번으로 둘게요.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지금 qx인데요. 자, 지금 qx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 지금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작은 것이고요. 자, 인수분해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이 0보다 작습니다. 됐죠? 자, 결국에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가 3 돼가지고요. 0보다 작은 거니까 요 범위 되겠죠. 따라서 결국 해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2번 가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잖아요. 뭘 구했죠? 우리가 rx 구했잖아요. 그거 이용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rx가 뭐였냐면 px 빼기 qx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px 빼기 qx가 뭐죠? 0보다 큰 것 같은 거죠.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 부등식 뭐가 된다? rx가 0 이상인 것을 구하는 거 되겠죠. 결국에는 이 부등식이나 해는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되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국 rx 이제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 rx 한번 아까 구해봤잖아요. 구해보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0 이상 되는 것이고 인수분해 보시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가 0 이상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결국 부등식 해는 뭐가 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여기가 x축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해는 결국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2 이상 이렇게 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이제 이거 끝났나요? 끝난 게 아니죠. 왜? 각각을 구하기 때문에 뭘 구하자? 공통범위 구하셔야겠죠. 그쵸?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선 그려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가 지금 2가 있고요. 여기 지금 3이 있죠. 첫 번째 부등식 해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지금 크면서 3보다는 지금 작다. 요게 지금 첫 번째 부등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그리고 지금 2보다 큰 것 같은 거니까
공통범위 뭐가 된다?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정답 뭐가 된다? 정답은 2 이상 3 미만 정답이 되는 것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모든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요, 요 2단원의 경우에는요, 양도 많고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푸는 연습 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주요가 주제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답이 한 개 차이도 특히 뭐 개수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 개 차이도 답이 막 틀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를 푸실 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계값 주목하셔가지고요,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단원 모두 맞춰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같이 한번 3단원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3단원이 좀 약간 내용이 좀 편해집니다. 내용이요. 경우의 수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중2 때 배웠던 내용이 좀 중복이 됩니다. 뭐 합의 법칙, 그리고 고비 법칙, 그리고 이제 순열, 조합 같이 공부해 볼 거니까요. 열심히 좀 한번 달려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 12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